원자력 발전소 3기가 위조 부품 파동으로 가동이 중단돼 블랙아웃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호 의원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사흘째 상승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25포인트, 0.32% 상승한 1986.2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약 700억 원 가까이, 개인이 408억 원 정도 순매도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114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12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2.65% 올랐고 서비스업, 건설업, 섬유의복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운송장비, 증권 등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LG화학, NHN, SK텔레콤 등이 올랐지만 한국전력,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 현대산업 등 건설업종이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해외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호텔 신라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3% 이상 올랐고 강원랜드도 증설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중 최고치 2008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8.20포인트, 1.42% 오른 585.7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고 이는 지난 2008년 6월 26일 60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600선 가까이에 접근한 수준입니다. 이날을 포함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248억 원, 기관은 30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코스닥 시장에서 2,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올 누적 순매수 금액을 1조 80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연도별 순매수 규모도 이미 지난 2010년 1조 259억 원을 넘어서 2004년의 1조 6,585억 원 수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기관도 올 들어서 7,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은 끌고 기관 투자자는 미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동안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3개 종목을 보면은 파트론이 115억 원 규모, 그리고 성광밴드, 인프라웨어 등도 있었는데요. 파트론은 오늘 6.8% 급등했고 성광밴드와 인프라웨어도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은 주로 게임빌과 서울반도체, 심텍 등을 주로 매수하고 있고 이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0선 돌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연초에 대비해서 20%가량 급등했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와 실적 기대감, 외국인 수급 등을 고려할 때 600선 돌파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IT 부품주 내에서도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이나 내수주와 틈새 종목이 강세를 띠는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국재 IBK 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올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코스피는 18%에 그치지만 코스닥은 47%에 달할 정도로 실적 기대감이 높고 외국인도 엔화 약세 등을 고려해 IT나 자동차 이외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이나 가불관계 이슈 등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할 때 코스닥 지수가 650선까지는 큰 저항 없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름 전력 피크의 문턱에서 원자력 발전소 3기가 위조 부품 파동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블랙아웃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의 핵심 부품 제어 케이블은 교체하는 데만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 당국은 3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잃어버린 채 여름 전력 상황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수요 관리를 총동원해도 예비 전력이 200만 킬로와트대로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블랙아웃을 피할 수 없다는 국가 비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독당국은 과도하게 높은 보험약관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섭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내에 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과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필요해 보험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은행에서 한 것과 같이 규범을 갖고 대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역외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 달 3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를 차지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10.5배에 달했습니다. 한국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미국,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한국이 0.310으로 OECD 평균치 0.313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순위로는 1위인 칠레와 멕시코, 미국, 일본 등에 이어 16번째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액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4조 8,555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8,740억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2조 2,877억 원에 달해 2007년 6월 27일 2조 2,930억 원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액이 증가한 것은 매력이 많은 대형주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 게임과 홈쇼핑, IT 기업들의 나름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50만 원 선을 기준으로 6개월째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3분기 이후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6개월째 박스권의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28일 삼성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34% 내린 148만 4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0일 150만 6천 원으로 처음 150만 원 선을 돌파한 후 6개월째 140만 원대 후반과 150만 원대 초반 사이에서 가격을 형성하며 지루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은 지난 1월 2일 157만 6천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박스권에 갇히자 개인들을 위주로 삼성전자를 140만 원대로 내려가면 사고 150만 원이 넘으면 팔아라라는 투자 공시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8% 늘어난 52조 8,680억 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8조 7,79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좀처럼 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런 흐름의 원인을 무엇이라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은 요소로 뱅가드 펀드 등 해외 펀드의 매도 물량, 실적 고점에 대한 우려, 국내 증시로 유동성 유입 둔화 등을 꼽았습니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이날까지 195만여 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이 117만 주, 개인이 68만여 주를 사들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IT 시황이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평가하며 뱅가드 펀드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물량을 시장에 내놓은 것도 주가 횡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로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맴도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다라며 국내 펀드로 추가 자금이 들어와야 실적이 견조한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더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쯤 상승하리라 예상됩니까? 전문가들은 뱅가드 펀드 관련 매도 물량이 그치고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 7월이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뱅가드 이슈가 끝나는 6월 말이 지나야 국내 증시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기와 맞물려 삼성전자가 10조 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해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돌파한 10조 8,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6월이 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전세계 이동통신사가 최종 고객에게 얼마나 팔았는지를 알 수 있어 이 수치가 긍정적이면 추가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지수 2000선 돌파도 더 빨라지겠습니까? 네,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만약 실적이 확인되고 삼성전자를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이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기관들은 글로벌 증시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증시를 꾸준히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들은 뱅가드 펀드의 벤치 지수 변경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뱅가드 이슈는 곧 끝나는 데다 일본 증시도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와 지수를 2000선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이 예상한 하반기 코스피 지수 상단은 대략 2150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리포트에서 준비했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남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살아나는 한편 실수요자들이 미뤄왔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 분양 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임금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양호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모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돼 수요자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수원 호매실지구. 지난해 3월 1,800여 세대를 분양했을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초기 분양률이 21%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350여 가구가 분양되는 등 꾸준히 팔려나가 현재는 계약률이 63%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이 호매실지구는 신도시급 주택단지로 약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총 2만여 세대, 5만 5천 명의 인원을 수용하게 되는 수원 서부권 최대 규모의 신시가지로 현재 6천여 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내 수원시에 위치한 프로야구 19당 초대형 돔구장과 도서관 및 생태체육관이 건축 예정이어서 거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왔으나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12월 30일까지 계약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권에서 분양되었던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3.3해배당 300에서 500만 원가량 저렴해 금년에만 380여 가구가 계약되는 등 분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신규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를 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으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LH가 의정부 밀락지구에서 분양하는 공공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도입했으며 중도금을 없앴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본단지는 의정부 최초의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특히 저렴한 공급 가격, 그리고 올 12월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분양 가격,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대금 납부 조건, 그리고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정부 밀락지구는 서울과 약 25km 떨어져 있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봉산역과 연계될 간선급행버스가 내년 5월 운행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LG U+가 세계 최초로 실시간 방송 4개 채널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HD 멀티뷰 방송 기술을 IPTV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HD 멀티뷰는 고화질의 다채널 비디오 및 오디오를 화질이나 음질의 손실 없이 한 화면에서 모두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LG U+는 HD 멀티뷰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화질 4채널 동시 시청 기능과 고음질 돌비 및 스테레오 사운드, 한 번에 실행 가능한 4채널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U+TV G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크라이슬러사에 공급해온 지프 랭글러 차종 모듈의 누적 생산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프 랭글러 차종의 컴플리트 셰시 모듈은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셰시 프레임에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 부품을 장착한 모듈로 전체 부품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크라이슬러는 현대 모비스의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 공정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11개 계열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협력업체들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삼성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채용 한마당에 참여한 250개 협력업체는 올해 6,800여 명의 신입과 경력 자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덕전자, 부전전자,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모터 전문 생산기업인 저스텍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2차 협력사 24개사도 참여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재와 같이 연 3.8%에서 4.05%로 유지됩니다. 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상품은 최저 연 2.8%에서 3.5%, 우대형 소상품은 연 3.3%에서 3.5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